안녕하세요. 직장인 줄인 유튜버 피터입니다. 제가 어제 에디슨 EV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구독자분도 한 13분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장인 줄인 유튜버 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 어디가 문제고 도대체 왜 안 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죠. 약 한 퍼가 10%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퍼가 약 한 2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한국 증시가 약 한 4,200 정도죠. 4,000 초반 정도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한국 증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3,400 정도를 찍었죠.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최고가를 찍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계속 박스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2600선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많고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면은 정말 심심하기 마련이겠죠. 거기다가 보태서 금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1% 밖에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정말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1997년, 98년까지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 적금 이율이 약 한 1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5억이라는 돈을 이제 은행에다가 적금을 했었을 때 5천만 원이라는 5억을 넣었을 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1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현재는 5억을 넣으면 500만 원밖에 이자율이 없어요. 정말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진행돼도 정말 많이 안 오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2%, 많게는 뭐 3%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코스피 지수가 정말 3,400선을 뚫고 4,000, 5,000을 가지 않고 왜 계속 내려가고 있냐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공식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은행들은 미국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은행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에는 이제 FED, 네, 패드라는 중앙은행이 있죠. 이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은 기업들한테는 정말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에서 1%인 금리를 우리는 5%까지 받겠다. 적금 이율이랑 대출 이율은 다른 겁니다. 적금 이율을 5%까지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돈을 입금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 5%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적금을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갖고 있다가 돌려주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금이 된 돈을 가지고 많이 굴려야 되는데요. 굴릴 때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해줘야 돼요. 기업들한테 또는 개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율이 높아져야지, 적금 이율이랑 어느 정도 균등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은행도 이렇게 수익권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은행이 적금 이율이 5%면은 반대로 대출 이율이 한 8% 된다라고 하면은 은행 수익률은 3%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은행이 돈을 버는 겁니다. 경제가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 경제가 다운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은 경제가 다운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대출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거든요. 반대로 금리 적금 이율을 다운시키면은 대출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돈을 이렇게 좀 잡아 모으고자 국가들이 이제 나서서 금리 인상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발표를 해봤자 몇 퍼센트나 올리겠습니까? 뭐 3%, 4%? 4% 돼도 정말 뭐 많이 오른 거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2600,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HDC, 아이파크죠. 아이파크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분식회계, 분식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회사가 좋게 보이려고 조금 조작을 한 겁니다.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 셀트리온이 분식회계가 터졌어요. 셀트리온 분식회계가 터졌다는 게 정말 심각한 사유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는 물론 지금 뭐 안 되어 있지만은 시가총액 상위를 주름 잡는 그런 기업인데, 셀트리온이 지금 몇인가요? 한번 봐볼까요? 볼 수가 있나? 아, 16이네요. 네. 16위를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20위권 안에 랭크가 되어 있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겁니다. 네.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해서 장부를 조작한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증시, 정말 뭐 코스닥 지수에 있는 맨 끝발이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그러니 하고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0위권에 있는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HDC, 현대산업개발이죠. 이제 아이파크,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게요. 뭐 전체 이렇게 연간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액 보면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퍼는 낮아지겠죠. 네, 퍼 3.18에서 2.16까지 2023년까지 낮아진다. 그리고 EPS는 높아져야죠. 그쵸?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정말 문제가 없고, 아이파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DLNC 하면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DLNC는 이제 이편한 세상입니다.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하면 아이파크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알죠. 네,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한 투자 의견 4.0 매수, 목표 주가가 36,269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재무제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미리 판가름을 해서 36,000원이면 적정한 주가, 목표 주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금액인데요. 이 회사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광주에서 건물 그 아파트가 무너졌죠. 이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정말 많은 그런 뭐 자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합청업체를 뭐 현대산업개발이 A라고 하면은 B, C, D까지 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뭐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잠깐이나마 가졌었어요. 그 회사를 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2주밖에 일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뭐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연봉이 맞지가 않아서 연봉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면접이랑 막상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때 그래서 2주 만에 바로 나왔는데 그 회사를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정말 많은 우리나라에는 하청업체가 있어요.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아이파크에서 부지를 따죠. 이 아파트는 우리가 재건축을 아니면 이 부지에는 우리 아파트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계약권을 따죠. 그럼 막상 짓게 됩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에 있는 직원들을 쓰려고 하면은 뭐 몇억 또는 5천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주는 겁니다. 저 또한 제가 일했던 그 큐레이터 모 회사도 갑을병 관계였어요. A라는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예요.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그 광고 회사한테 하청을 주죠. 그러면 그 B라는 광고 회사에서 제가 일했던 그 회사한테 또 하청을 주는 겁니다. 네, 관리 감독만 하고요. 그 B라는 회사가. 왜냐면은 A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자동차를 전시를 해놓고 거기서 우리 직원들을 쓰기에는 정말 많은 고액 연봉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정말 적자가 날 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그런 직원들을 쓸 수가 없으니 인부로 쓸 수 없으니 이제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청을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정말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서 하청을 주는 거는 누구든지 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관리가 부실하고 정말 뭐 산업개발에서는 뭐 1,000억 원을 B 합청업체한테 줬는데 B에서는 자기네들이 한 300억을 먹고 700억으로 일을 해라. 근데 C라는 회사 또 다른 하청업체에서는 700억을 가지고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점점 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점점 안 좋은 그런 뭐 시멘트라든지 뭐 그런 건설 자재 용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아주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일은 정말 힘들게 아랫사람이 다 하고 위에서는 정말 편하게 관리도 안 하고 돈만 벌고 있는 현실이에요. 재무제표도 정말 괜찮고 목표 주가가 이렇게 36,000원 4.0 매수 의견을 보내준 그런 회사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분식회계나 HDC 현대산업개발 이러한 우리 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주름 잡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분식회계나 이런 건설 사고들이 발생됨으로써 누가 과연 한국 증시, 한국 주식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튼튼한 기업이고 정말 그런 재무제표가 깔끔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크게 터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한국 증시를 믿을까 정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정말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된 뭐 삼성전자니 LG전자니 현대차니 정말 높게 가면 높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재는 토재는 다 터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가고 있고,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는 약 한 12만 원 정도면은 적정한 주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EV6, 아이오닉, 뭐 다양한 전기차 플랫폼, 더군다나 수소차도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죠. 근데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인데 그 현대차나 기아차한테 저는 버금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유는 현대나 기아는 정말 예전부터 내연기관부터 정말 차근차근 밟아서 전기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정말 뼈대가 깊은 그런 기술력을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 지금 아이오닉이나 EV6나 정말 난리가 아니거든요. 네. 공급량이 반도체 이슈도 있겠지만은 공급량이 수요로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도체 이슈가 있으면은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도 올라가야 되고, 뭐 이오테크닉스 이름이 까먹었네요. 하나 뭐였지? LB세미콘. 뭐 이런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나 반도체를 자르는 기술, 또는 이제 반도체에다가 이름 막는 회사, 이온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회사들이 정말 가야 돼요. 또한 건설도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도 물론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공급을 많이 늘려야지 집값을 다운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뭐 건설 자재 쪽, 뭐 시멘트 쪽이죠. 그런 쪽들도 많이 가야 되고, 건설 자재들을 납품하고 뭐 그런 뭐 회사들, 운송회사니 아니면은 뭐 조선업이니 조선주니 뭐 이런 것들도 정말 가야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 뭐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도 지금 한창 2배까지 갔었죠. 네, 17만 3천 원까지 갔다가 8만 5천 원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가 왜 떨어지는지 여러분들도 이유 아시겠죠? 네, 정말 많은 뭐 이유가 있죠. 카카오가 뭐 카카오뱅크도 상장하고 이것저것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하고 막 했는데, 정말 그 생계를 끌어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제재를 조금 최근에도 받았고,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카카오를 최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뭐 사장이니 뭐 회장이니 뭐 그런 임원들이 주식을 팔고 있어요. 몽땅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카카오뿐만 아니고 A라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제가 항상 논의 얘기하는 게 대표이사나 회장이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만 회사에 좀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 이상 되는 기업을 따라서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그런 개미들이죠. 저희 같은 그냥 소액주주나 뭐 대주주, 그런 분들은 임원들이 팔고 있는데 당연히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기 마련인 거죠. 이런 이유들이 정말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당장 뭐 다음 주 목요일부터 뭐 새로운 증시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됨으로써 정말 많이 반성을 하고 정말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목요일부터 요번 주죠.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어떤 사건이 또 터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들어가 있는 정말 뛰어난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슈가 생겨가지고 반토막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제가 항상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항상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낮아졌을 때 버티고 버틸 수 있는 기업, 반대로 또 이제 증가를 했을 때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뉴스 기사, 여러 가지 뭐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재무제표도 괜찮고 여러 가지모로 괜찮은 그런, 또한 이제 저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행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누가 한국 증시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말 많이 한국 증시, 한국 주식들, 기업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그런 저희 개미들한테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횡보가 아닌 정말 3,400 다시 찍고 그 이상 5천까지 6천까지도 찍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은 새로운 주제로 갖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직장인 줄인 유튜버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